천안하고 청주.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안하고 청주 가는데 가서 어느 물건이 좋다, 구역이 좋다 보다는 보는 방법하고 가격 조사하는 거하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뭡니까? 지금 항공대를 엄청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지금 사업이 중단됐던 곳인데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겠습니까? 사업을 재추진했는데 재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쪽에 뭐 모임에 계시는 분이 저보고 연휴 끝나고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톡방에 있잖아요. 톡방에 갑자기 이따가 인천 어디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관심 있게 보세요 하면 진짜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고, 왜냐면 그 투자 금액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한 1,500, 2,000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제일 좋은 곳이고, 저 또한 뭡니까? 그 현장에 가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올려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톡방에 사진 4개 올랐죠. 그 톡방에 보시면은 제가 글 올리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천안이에요. 천안.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유도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안을 보시게 되면 투자자들 어떻습니까? 갭투자 중심으로 해서 대항주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7, 8억까지도 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천안 자체가 재개발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있었지만 전체적 그 비율이 봤을 때는 추진이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번 2030 기본 계획에서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곳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 계획이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재개발 해제되는 곳에 이제는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유도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성 2구역, 원성 8구역, 다가 1구역, 다가 2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그대로 잘 보세요. 재개발 구역인데 재개발 구역 지정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 추진이 안 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제가 돼버리면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가로주택으로 유도가 된다고 하면 또 새로운 투자에 대한, 개발 투자에 대한 호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주택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서울분들이 함부로 투자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로주택을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보는 방법, 그리고 그 구역 내에서 어딥니까? 어떻게 섹터가 잡아질 건지에 대한 것도 저도 뭡니까? 임장 가기 전에 한번 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청주예요. 청주. 이게 뭡니까? 도시 계획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하락에 껐던 부분인데, 제가 청주에 가서 보니까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재건축도 자리를 많이 잡고 가격 올라서 거의 피가 6천, 7천까지 갔어요. 그리고 탑동 쪽에 있는 분양권도 거의 끝나고 일부 미분양이 있다는 곳에 뭡니까?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재건축이 좋냐, 분양가가 좋냐, 그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대장주인 재건축과 미분양이 소진된단 말은 그 다음 뭡니까? 프로젝트가 움직이게 되면 가격이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딥니까? 막 그림 하락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 청주에 있는 남주 남문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개발 구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대체 사업으로 어떻게 되냐? 청주 또한 뭡니까? 재개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청주의 사진은 잘 안 보지만 청주의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인데, 이 남주 남문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셔야 될 게 청주 같은 경우는 뭐 탑동도 그렇고 말 그대로 개발되는 곳이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개발되지는 않아요.
도청이라든지 주요 중심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개발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역은 재개발 구역을 검색하다 보면 거의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구역을 어떻게 하냐? 나름대로 그 블럭을 잡아가지고 6개 그 구역을 나눠서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 아마 가보시면 6개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6개 구역 한다 해서 무조건 잡으시면 안 되고요. 뭐가 1번이겠습니까? 뭐가 1번이냐면 가로주택은요. 조합 설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중심가잖아요. 딱 부산으로 따지면 어디냐면요. 부산 서면 있죠. 서면 옆에 보면 뭡니까? 범일동에 옷가게나 인데 옛날 재래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범일동에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연결되는 곡선인데 서면에서부터 가구거리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청주는 가보면 그 서면의 중심가에서 그 저희 현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그래서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요. 가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동네에 지금 저 정확한 구역명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구역을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서 진구가 다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비록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구역을 보게 되면 2주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 번밖에 못 갔다 와서 그런데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확인하셔야 될 게 금액도 확인해야 되지만 시공사가 어디인지. 왜냐면 그 친구는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청주의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작하다 보면 좋은 시공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입니까? 그 두 개 중에서 말 그대로 좋은 시공사가 들어왔다 이러면 2주 철거단지에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조합설립 인가 이유가 다 제일 좋은 거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 친구들이 성공을 못했으면 그 나머지 친구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세 개 구역이 제 가족교 3개 구역이 지금 뭡니까? 동의서 검인을 받고 조만간 조합설립 동의서 진구를 한답니다. 근데 그 3개 구역 중에서 여러분들 저도 요거를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너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연휴 끝나고 나면 어딥니까? 그 구역을 누가 하냐면 제 아는 형님이 정비업을 하고 있어요. 그 형님한테 정확히 들어가지고 구역계를 확인할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구 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상가에 비해서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동네는 뭡니까? 가구거리가 많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옆으로 퍼졌단 말은 다 1층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물건을 살려고 하면 뭡니까? 기본이 한 4, 5억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투자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구거리 쪽이라든지 또 시장이 있어, 시장이. 시장은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장이 편입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까 아마 한번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말씀드릴 건데 그 구역 중에서 가구거리 옆에 빈집들이 많고요. 그 안에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뭡니까? 가구거리 앞에 있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가구거리 앞에 안에 있는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 있죠.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에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게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도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종목 오픈 안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형님한테 통해서 구역계를 확인하게 되면 물건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건 절대 전화로 부동산 사무실 가서 답 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뭡니까? 그렇게 부동산에 없는 물건을 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집 앞에 있죠, 집 앞에. 집 앞에 보면은 임대, 전세 이런 걸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런 걸 보고 연락처를 좀 따놓고 서로 얘기해 보시면 도움되고요. 그 두 번째, 제가 만약에 그 동네 가서 물건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 집합 건물 있죠? 등기부등본 다 뗍니다. 떼봤자 한 2, 3만 원 더밖에 안 될 거예요. 등기부등본 떼보고 뭘 하냐? 청주에 있는 사람 소유 물건보다는 외지에 있는 사람 소유 물건에다가 저희들이 편지를 보내든지 전화가 보냈으면 전화번호 보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주에 계신 분들도 정보를 잘 모르지만 뭔가 한다는 게 있고 물건을 감추는 게 있어요. 근데 외지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냐, 아, 그 동네 막 노후도가 심한데 뭐 왜 살려고 하지라고 할 만큼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건이 없으면 등기부등 다 떼가지고 우편물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보내서 매수자인 것처럼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전화 안 옵니다. 중개업자분이 진짜 명함을 걸고 전화를 하게 해서 연락이 되면은, 아, 저희가 실제 거주하실 분이 있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 그분이 지금 요 가격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번에 좀 너무 슬럼화가 되었으니까 한 매도를 해보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청주는 정말 뭡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구역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청주에서 지금 가격 탄력은 좋은데 물건이 없어서 아무도 못 사고 있거든요. 가격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 있죠, 천안. 천안 쪽에도 저는 솔직히 천안을 더 보고 싶어요. 이 가로주택 하려고 하는 것도 어디인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움직이고 저도 움직여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이 어딥니까? 포항이에요, 포항. 포항에 있는 곳인데 그 주소지 나와 있죠. 주소지 나와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뭐냐면 포항에서 지금 뭡니까? 소규모 재건축, 즉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인데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자, 입지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주소지 이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왠지 시골 같잖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시골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포항자이하고 차 타고 한 5분 거리가 있어요. 근데 포항자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포항자이와 또 옆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갑자기 화로. 그래서 이게 주거지가 모여 있어요. 근데 이 구역은 단독 주택지에다가 5층짜리 연립맨션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거지로서는 우수한 주거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니까 그나마 개발 호재는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그 주소를 치보면 5층짜리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아파트가 뭐냐면 그 하나만 가지고 아파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신축 아파트 개수가 한 100개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데 일단 거기에서의 매력은 뭐냐면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집질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 1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약 3개 단지를 같이 해요. 그 만들어지고 나면 몇 세대냐? 약 45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지금 보니까 매매가가 얼마냐면 4천에서 5천 사이에 해요. 근데 전세가가 얼마냐면 거의 3천에서 3,500까지 해요. 투자 금액이 한 1,000에서 1,500바닥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중개 소장님들 뭐라냐면 이 집주인이 매도하고 나면 집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수리를 좀 깔끔하게 한 1,000만 원짜리 해놓으시면 세입자가 잘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계약할 때부터요, 좀 배짱 있게 하세요. 배짱 있게. 저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집주인이 점유계정, 즉 집주인의 세입자로 살아준다고 하면 저 이 집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인 거는 매매가 4,500, 전세가 3,500인데 집주인 산다면 자기도 뭡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안 이슬할 거거든요. 그럼 전세 보증금을 한 3천만 원 해서 내 투자 금액이 한 1,500 들어가더라도 최고 좋은 거는 집주인을 세입자로 앉히는 전략으로 뭡니까? 가셔야 돼요. 그리고 포항은 가보시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끝나고 부동산 가격 탄력을 보면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위로 오죠. 대전 위에 뭡니까? 청주, 천안, 그리고 경기도 수원, 이렇게 이쪽 라인들은 가격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올라가면서 수원 쪽 말고 강명, 그리고 남양주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가는 게 낫고 대전 밑으로는 지금 가격 탄력이 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항은 절대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간 김에 뭡니까? 청주 갔다 천안 갔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포항 들리셔가지고 대게를 드시고 오시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하도 지금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 톡방이 여러 개 많아요. 그래서 그 톡방에 똑같은 자료를 올려주려니까 8번 올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밴드를 제가 잘 안 만드는데 또 뭡니까? 잘하면 밴드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좀 수업 들은 분들한테 한꺼번에 자료를 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밴드를 톡이나 톡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진짜 뭡니까? 공부 관련된 내용들만 바로 보고 검색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구축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 앞에 서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이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보세요. 톡방에 최근에 무슨 지역 올렸습니까? 톡방에 제가 무슨 지역 올렸죠? 대전 올렸어요. 대전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전은요 지금 가격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구나 봐도 규제가 나올까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대전은요 가격이 올라갔다가 반드시 한 번은 조정을 봅니다.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보다는 앞으로 한 1600까지는 갈 수 있는 곳이라서 한번 조정을 거쳐야 되는 시장인데, 잘 보셔야 될 게 이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대전은 기본 계획 나올 때 보면 40년 넘었다고 해서 재건축 들어가는 게 없댔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재건축 구역들 몇 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 금액이 1억 이하예요. 대전에서 1억 이하면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물건은 잘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까지 대전은 가격이 빨리 올라갔으니까 사놓고 6개월만 지나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재건축 구역에 있는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유 있게 보시고 지금이 어찌 보면 제일 쌀 때예요. 그래서 물건 구입하시고 나면 언제냐? 매도 시점은 2년을 뒤에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 한번 조정을 거쳤다가 또 올라갈 여지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막 준비 단계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가격 탄력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이번에 기본 계획 나왔던 곳에 투자를 하려면 한 2년 정도를 보시고 세금 부분도 정리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볼 때 뭐냐면 대전 같은 경우도 이 새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인트가 뭐냐면 대덕구 쪽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현장이 대덕구의 법동 2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짜 뭡니까? 대전 분들도 그렇고 재개발 시장이 시끄러워요. 거기는 법동 2구역 그때 말씀드렸죠. 추진위원장 선정된 한 달 만에 해임 총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유행이 뭡니까?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빨리 움직임 보다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반드시 임장을 같이 가서 뭡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임장 간다고 하면은 딱 코스가 정해졌잖아요. 청주에 천안 쪽에 올라갔다가 청주 내려왔다가 대전 갔다가 포항은 뭡니까? 포항은 대게 먹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어찌 보면 하루 풀코스로 그냥 아침 7시, 8시에 만나가지고 저녁에 오면 한 11시 되겠네요. 그렇게 간 김에 임장 한번 돌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